골치가 아파요. 박지원 대표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박지원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박지원이 안철수의 표의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전라도당 이미지 때문에 TK나 PK 쪽에 보수표를 가져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박지원이 사실상 주도하는 사실상의 실속 위주로 의심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박지원이 거치가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쟁탈전이 이게 무시 못하는 상태. 호남에서 표를 더 많이 얻거나 의미 있게 얻는 쪽이 사실은 민주개혁 세력의 그 적자라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호남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지역 감정까지 서슴없이 지금 그것도 틀린 팩트로 문재인 당선 안 되면 대구 강물에서 빠져 죽겠다고 했다. 요거를 문재인이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홍준표가 한 발언이에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매일 헷갈려해요?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그건 이제 폐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셜미디어 사회가 돼서,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가 발달이 돼서 이게 기사화 되는데요. 만약에요. 이게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면 이게 먹혀요. 지역에서는 먹혀요. 먹히네요.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반복했지만 시골에 한번 다녀오면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요. 예를 들면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사드를 문재인이 도입했다고 해요. 전라도 갔더니.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 사드 문재인 때문에 도입한다면 이렇게 무슨 소리 이게, 누가 들었어요? 택시기사들이 그런데 전남 전북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그 후보를 물타기 해버려요. 근데 지금 이 색깔론이 먹히기에는 여러 가지 구도가 참 맞지가 않아요. 이게 1대1 진영 논리의 상태에서는 색깔론이 공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좀 먹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3분지계의 상태에서 물고 물리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홍준표는 그 토론회 때 계속 저 당은 안철수의 저 당은 사실은 박지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기가 사실은 굉장히 적인 곳이다. 저기가 과거에 대북 송금 그 문제로 박지원이 감옥까지 가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국민의당이 색깔은 초록색이지만 사실은 거기가 뭔가 종북적인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열라 하고 있거든. 그런데 한편 그렇게 지목되고 있는 박지원 이 사람은 또 다니면서 거꾸로 색깔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 다시금 문재인 후보를 놓고서 이 사람이 뭔가 북한 내지는 주적 이런 것을 표현을 안 했다, 이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막 상대방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나한테로 오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DJ를 직접 모셨던 박지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주적은. 왜냐면 DJ 자신이 북한을 주적으로 지명을 안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색깔 농사에 공격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걸 계승한다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색깔을 펼치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고요. 지금 박지원의 목표는 안철수의 당선이 아니에요. 호남 맹주로서의 국민의당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유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안철수는 죽어도 나는 끝까지 호남에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분이 그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깊어졌네요. 그러게. 아주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지원 대표인가요? 대표죠. 네. 박지원 대표하고 어쨌든 개인 면담을 30분까지 해본 사람인데. 어디서? 국회에서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분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김무성 반열에 오른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패널들은 아시죠? 지역감정 제일 싫어합니다. 호남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철수가 당선돼야 호남의 지분을 가져온단 말을 했어요. 맞아요. 지분 발언 있었어요. 지금 호남인들을 뭐 조수로 보는 겁니까? 내가 열받았다고요. 호남인들이 지분 몇 자리, 그 지분이 호남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치 몰입애들 정치 지분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안철수가 돼야 된다. 저는 이거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역감정 일으킨 놈은 동서를 막론하고 다 짱돌로 조사버릴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정 이야기 아까 우리 하셨는데요. 절대 내가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걸 버렸어요. 아까 DJ 얘기 나왔잖아요. 예. 뼛속까지 DJ이고
DJ 적자라고 자기 당의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인간이 DJ를 골로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한 방에 있는 거야. 보냈는데요. 이게 홍준표 쓰레기 같은 애들이 합승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라도 폄훼 발언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박지원이 제거해라. 몸은 박지원, 얼굴은 안철수. 이 이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국민의당이 호남 패권당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표가 확장이 없을까봐 국민의당 내에서는 또 호남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서 전국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발판을 삼는다. 그러면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호남을 발판으로 밟아서 전국정당을 만들겠다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호남을 대변하는 당인 거냐? 여기에서 또 호남 차별 말이 또 예. 재생산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노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는 호남에서 표를 얻어야 되고 그렇죠. 공천도 거기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남 편향적인 지역 감정 엄청 쏟아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토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안철수 표가 막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니까 버리는 겁니다. 이제 자기 정체성까지 버리는 예,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의 딜레마인 거라 지역 정당일 수밖에 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호남 자민련 그렇죠. 형태로 예, 예. 40석밖에 안 되는 그 정당인데. 소멸될 수도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경우는 앞뒤가 다른 말을 같은 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북 송금 특검을 문재인이 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문재인은 북한을 주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 자기 가치관 다 버려야 되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만 예. 해야지. 예. 둘 중에 하나만 해 이것들아. 아니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박지원 씨 주적인 북한에 친히 방문하셔가지고 김정일과 환하게 웃으면서 주적의 수계와 악수를 하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또 북한에 송금한 것 때문에 특검에서 공격받고 처벌받았죠. 아니 주적한테 돈을 보냈네. 이건 완전히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건데. 어제 그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우리 방송에 나왔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스탠스,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 지역감정의 최대 피해자가 이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그가 가진 능력이든 사회적, 세계적 위치 등을 떠나서 지역감정과 색관련의 가장 엄중한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호남당 만들어가지고 호남 홀대론 같은 걸로 정치적으로 살아난 자들. 그래서 분당에 나가서 호남당 만들려고 할 때부터 저는 국민의당 야당으로 안 봐요. 정말 진정한 적폐 세력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정당의 정책성도 버려버렸어요. 지금 현재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가 50% 가까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퍼센트지가 없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랑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30% 중반대에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한쪽이. 뭐 50% 가까이가 아니고요.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60% 육박해요. 예, 57.9, 안철수 27.4. 그러니까 50 후반대 때 20대 중반대로 호남이 버린 거예요, 안철수. 분위기 좋을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차이 정도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실제로 유세 현장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영상 자료들을 보니까 심각하더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에 드러나고 있는 거고 호남 분들은 듣기 좋아 전략적 투표지 사실은 그분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찍는 것이 올바른가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호남 민심 떠나지 집토끼 다 잃는 상황이 되지 안철수는 최종 대선에서 20% 득표 넘기 힘들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네 번째에 박지원이 잘못한 게 뭐냐면 좌파 논쟁에 합류했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촛불에서의 적폐 청산의 대선이잖아요. 촛불 대선이라고도 하고 지금 수없이 많은 적폐를 청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선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적폐를 청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란 꿈이 담겨진 투표 한 장 한 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정당이 촛불에 계승을 했다라는 정당이 좌파 우파 논쟁에 합류해 버렸어요. 저희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은요 좌파 우파 논쟁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지율이. 두고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념 논쟁의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적폐를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반도 그다음에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 때문에 지금 일자리 창출 이게 지금 전 세계 대통령들의 고민이에요.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정치사적에
내온 어떤 성취 같은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적에 꼽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진영 논리, 확고한 그렇지. 1대1의 진영 논리에 틈을 내서 어찌됐든 다당제적인 구도를 가져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과거 굉장히 올드한 방식의 지금 이념 논쟁 이런 것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방식을 좀 방지하는 그런 삼자 구도의 양태를 만들어낸 것, 이거는 참 괜찮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자신들의 어떤 의의랄까, 존재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진영 논리로부터, 벗어난 어떤 자신들이 얘기해왔던 참신한 새정치, 이런, 어떤 통합의 문제? 이런 것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지금 행태에 놓여진 거예요. 안철수는 끊임없이, 사실은 통합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순전히 그 적폐 논쟁으로 나를 몰아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의 진영 논리로부터 나는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노선으로 새정치를 열어갈 것이다. 라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 내에 엇박자가 나면서 박지원은 예전에 그것도 너무 웃겨. 한 가지만 해야지. 이쪽 편에서 너 왜 주적이라고 얘기 안 해. 또 이쪽에 가가지고는 또 이런 논쟁. 그러니까 이거를 진영 논리를 재생산하는 구조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이 이건 스스로 말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토론에서도 적폐 세력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상 적폐 세력을 찍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성의 토대가 안 된 민심의 기반을 두고 선거를 하려다 보니 적폐 세력들을 찍었던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철수 자체가 태생적으로 저는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이 사람은 민주 쪽 사람은 아니구나 결이 이렇게 느껴서 이건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그쪽에 표를 얻고자 하니 적폐 자체를 찍었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죠. 결국은 적폐로 돌아가는 거지. 안철수는 민주 쪽을 가장한 사실은 보수, 수구 세력의 후보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캠프가 그렇다. 북한 주정론이라든지 색깔론이라든지 지역 감정은 꺼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슈를 무화시켜 버려야 되는 거지. 원래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렇지. 여러분 새 정치에 주목해 주세요. 새 정치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롭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진영 논리 안으로 다시금 자기 자신을 그 안으로 가서 분해시켜 버리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당은 사실은 박지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기가 사실은 굉장히 적인 곳이다. 저기가 과거에 대북 송금 그 문제로 박지원이 감옥까지 가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국민의당이 색깔은 초록색이지만 사실은 거기가 뭔가 종북적인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열라 하고 있거든. 그런데 한편 그렇게 지목되고 있는 박지원 이게 기사화되는데요. 만약에요. 이게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면 이게 먹혀요. 지역에서는 그러네. 먹혀요. 먹히네요. 이게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반복했지만 시골에 한번 다녀오면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요. 예를 들면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사드를 문재인이 도입했다고 해요. 전라도 갔더니.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 사드 문재인 때문에 도입한다면 이렇게 무슨 소리 이게 누가 들었어요? 택시기사들이 그런데 전남 전북에서. 그러니까 그런 골치가 아파요. 박지원 대표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박지원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박지원이 안철수의 표의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전라도당 이미지 때문에 TK나 PK 쪽에 보수표를 가져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박지원이 사실상 주도하는 사실상의 실소 위주로 의심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박지원이 거치가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쟁탈전이 이게 무시 못하는 상태. 호남에서 표를 더 많이 얻거나 의미 있게 얻는 쪽이 사실은 민주개혁 세력의 그 적자라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호남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지역 감정까지 서슴없이 지금 그것도 틀린 팩트로 문재인 당선 안 되면 대구 강물에서 빠져 죽겠다고 했다. 요거를 문재인이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홍준표가 한 발언이에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매일 헷갈려 해요?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아니, 그건 이제 폐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셜 미디어 사회가 돼서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가 발달이 돼서 이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그 후보를 물타기 해버려요. 근데 지금 이 색깔론이 먹히기에는 여러 가지 구도가 참 맞지가 않아요. 이게 진영 1대1 진영 논리의 상태에서는 색깔론이 공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좀 먹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3분지계의 상태에서 물고 물리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홍준표는 그 토론회 때 계속 저 당은 안철수의